여러분들이 청바지 좋아하시죠? 저도 이 청바지가 좋아서 청바지를 아주 즐겨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즐겨 입고 다니고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보면 이 청바지에 꽉 낀,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활기가 넘치고 기운이 넘쳐 보입니다. 기운도 넘쳐 보이고 활기도 넘쳐 보이고 아주 보는 사람까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 청바지의 색깔인데, 이 청바지의 색깔, 이 색깔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색이라고 해서 청색, 푸른 색깔의 청색이라고 해서 청바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럽 사람들은 이 청바지의 색깔을 뭐라고 할까요? 유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청바지의 색깔을 푸를 청자를 쓴 청색이라고 하지 않고 인디고 블루 색깔이라고 합니다. 청색을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데, 이 인디고 블루를 블루의 청색 염료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땅비쌀입니다. 땅비쌀이에서 바로 청바지에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청색 색깔의 염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 식물들 중에서 쌀이나무, 그리고 쌀이나무 중에서도 앞에 땅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땅비쌀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바지 많이 입고 다니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청바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 청바지의 푸른 색깔, 그 푸른 색깔이 하늘의 쪽빛 색깔하고 좀 비슷합니다. 가을 하늘의 쪽빛 색깔하고 비슷한 그 청바지의 푸른 색깔은 요 땅비쌀이하고 아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비쌀이하고 청바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땅비쌀이하고 일반 쌀이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다른 쌀이나무들하고 땅비쌀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비쌀이, 쌀이나무 앞에 땅비가 들어간 땅비쌀이의 요 학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명을 보면, 학명의 요걸 속이라고 하는데, 요 속명을 보면은 인디고 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디고하고 페라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인디고 페라가 됐는데, 요 인디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것을 우리 쪽빛 하늘이라고 하죠. 쪽빛. 그러니까 파란 청색의 하늘을 쪽빛 하늘이라고 하고, 거기에 그 쪽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디고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디고는 바로 쪽빛을 의미하는 거고, 요 페라라고 하는 말은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쪽빛이 있다, 쪽빛을 요 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쪽빛을 땅비쌀이 나무에서 쪽빛의 염료를 추출할 수 있다. 근데 이 쪽빛의 염료를 가지고 우리가 청바지를 염색을 하게 되죠. 청바지를 염색하게 되는데, 청바지의 색깔을 우리들은 인디고 블루라고 하죠. 페라를 빼고 블루, 푸르다 하는 블루, 그린이 아닌 블루 해서 인디고 블루는 청바지의 푸른 색깔을 뜻합니다. 그래서 청바지의 푸른 색깔을 물들이는 염료는 바로 요 땅비쌀이의 나무에서 추출을 한다. 그래서 염료를 그 푸른 그 예쁜 색깔을 땅비쌀이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 그 쪽빛 하늘의 청색을 서양 사람들은 아마 옛날에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려워서 바로 요 쪽빛
쪽빛의 색깔을 얻기 위해서 요 쪽빛의 색깔을 얻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서 사와서 그 쪽빛을 그걸 얻어서 염색을 하였는데, 그 쪽빛의 염색 염료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 중에서 아주 최상류층의 부자들만이 그 청색의 땅비싸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인디고 페라에서 나오는 인디고 블루를 가지고서 청바지의 색깔을 물들였던 그 청색을 얻어서 그 건축에도 쓰고 각종 도색에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비싸리는 바로 청바지의 푸른 색깔을 요 나무에서 얻었는데, 요 나무에 그럼 어떤 부분이 그 청색을 얻냐? 그 청색을 얻는 것은 바로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요 모든 땅비싸리의 모든 식물의 전부를 갖다가 잘게 썰어서 거기에서 인디고 블루, 청바지에 쓰는 푸른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땅비싸리는 우리 뒷산에 가면 많이 보이죠. 많이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생지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나무가 아니고 중국의 북동부 지방에서도 땅비싸리는 많이 살고 있으면서 인도에서도 저 대마도 쪽, 그러니까 저 아래쪽이죠. 인도의 아래쪽 지방에서도 땅비싸리 많이 살고 있는데, 요 꽃을 보면 요 꽃은 이 땅비싸리는 콩과식물이기 때문에 꽃의 모습이 콩과식물과 닮아 있습니다. 콩과식물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콩과식물하고 똑같아서 이 꽃을 보면 꽃잎이 세 종류가 나타납니다.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콩과식물들의 꽃잎이 세 종류다 하는 것을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변쌀이, 쌀이나무 중에서도 해변에 많이 살고 있다 해서 해변쌀이라는 게 있는데, 요 해변쌀이의 꽃을 보면 꽃잎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꽃의 모습입니다. 꽃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기꽃잎이라고 있습니다. 기꽃잎이 있고, 여기에 양쪽에 날개 꽃잎이 있고, 요 아래에 흰색이 용골꽃잎이 있습니다. 요 기꽃잎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요 기자는 우리 태극기 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할 때 기자이기 때문에 깃발을 높이 세운다. 그래서 깃발을 높이 똑바로 세우는 것처럼 기꽃잎은 이렇게 위로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위로 치솟아 있죠. 이런 것이 기꽃잎이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두 종류의 붉은색의 날개처럼 생긴 꽃잎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면 요게 하나, 요 뒤쪽에 하나 해서 두 개의 꽃잎이 날개처럼 달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의 요 꽃잎이 있는데, 요것을 용골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용골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골꽃잎과 날개꽃잎과 기꽃잎, 이렇게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공통적인 특징인데, 요 땅비싸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꽃잎이 있고, 요게 날개 꽃잎이 여기 사진 속에서 요게서 하나, 요 뒤쪽에 하나에서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 또 용골꽃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 꽃잎과 용골꽃잎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꽃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달립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꽃대라고 하는 요 축이 있는데, 요것을 꽃대라고 하고, 꽃대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꽃자루가 나오는데, 꽃자루가 달리는 모습이 사방팔방으로 달린다. 그러니까 동서남북하고 사방팔방으로 이러한 꽃자루, 우리말로는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은 꽃자루에 꽃이 이렇게 쭉 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작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꽃차례를 우리들은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술모양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상화서에 꽃이 피는데 꽃이 여기 보면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는데 이 아래쪽은 이미 꽃이 져서 열매가 지금 맺히려고 하고 있고 그 위쪽에는 아직 꽃이 덜 핀 것도 있고 다 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 꽃들은 이미 피는데 위쪽에는 아직 꽃 봉오리로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면서 꽃이 점점 피게 되는 이러한 술 모양 꽃차례, 총상하수로 피게 되는데 이 꽃은 5월달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6월달까지, 그러니까 5, 6월, 5월과 6월 두 달 동안 꽃이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피었다가 지고, 또 윗꽃이 피었다가 지고, 또 위에가 또 피었다가 지고 해서 연속적으로 60일 정도, 두 달 정도를 피고 지고를 계속하는, 그래서 개화 기간이 아주 긴 꽃이죠.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 꽃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봉업자들은 이 나무가 요 땅비싸리가 밀원식물이라고 합니다. 밀원식물이라서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꽃이 바로 땅비싸리의 꽃입니다. 땅비싸리의 꽃이고, 이 땅비싸리는 여기서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요 꽃이 져서 떨어지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수술과 암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여기 꼭대기에 보이는 요것이 바로 암술대가 한 개가 보이고, 그 아래로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요것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10개의 수술이 있는데 요 수술을 우리들은 한자로 양채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두몸 수술이라고 합니다. 요 사진이 지금 두 몸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콩가식물의 다른 사진을 보면 요 쌀이나무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쌀이나무도 조금 전에 보았던 땅비쌀이와 같은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이 10개가 있는데, 요 수술은 10개가 있고 요 위에 암술이 1개가 보이는데 10개의 수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술 하나는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나머지 9개의 수술은 딱 달라붙어서 파이프처럼 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합체되어 있는 거죠. 합체가 돼서 붙어 있는, 그래서 몸이 2개다. 여기 1개, 2개. 그래서 몸이 2개다 해서 두몸 수술, 한자로는 양채웅예라고 하는 이러한 두몸 수술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콩가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땅비쌀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두몸 수술의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 꽃받침은 보면은 꽃받침의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쌀이를 보면 쌀이의 꽃받침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겨 있고, 또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땅비쌀이의 꽃받침은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무슨 방패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면서 길게 뾰족한 이러한 꽃받침을 가지고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땅비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 두몸 수술로 되어 있고 여기 암술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 암술은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이게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요 꽃은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쌍성꽃, 양성화이기 때문에 요 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 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은 걸 보면 열매가 이렇게 쭉쭉쭉쭉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콩하고 비슷하죠. 콩가식물이니까 콩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수술과 두몸 수술과 암수를 가지고 있던 요 한 개가 이렇게 열매 요렇게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콩의 꼬투리 하나가 되는 거죠. 콩가식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꼬투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요 꼬투리 열매, 콩과식물들은 요쪽 위쪽에 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도 선이 있는데 요 복봉선이라고 하는 것이 위아래 두 개가 있어서 나중에 열매가 다 익고 나면은 요 열매는 복봉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쫙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요 속에 이러한 씨앗이 많이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우리는 갈색으로 10월달에 익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갈색으로 익는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모습은 이거 콩이라고 해야 되겠죠. 콩의 모습은 우리 먹는 콩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 콩과니까 콩과식물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는다 안 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콩과니까 먹어도 되겠죠. 먹어도 되겠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요 수술도 아까 여기에 두몸 수술과 암술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두몸 수술과 암술이 나타났는데 수술 때의 요 끝에 보면은 요 초록색의 이러한 꽃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쌍성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쌍성꽃에 이러한 꽃이 피고 이 열매는 이렇게 요 땅비쌀이는 우리 보통 콩과 비슷한 이러한 열매를 맺는 데 비해서 쌀이나무의 꽃을 보면은 꽃이 거의 비슷했는데 열매를 보면 모양이 많이 다르죠. 열매 모양이 쌀이는 이렇게 한 개씩이 달리면서 이 한 개씩이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협과이고 꼬투리 열매입니다. 꼬투리 열매인데 요 속에 열매 하나에 꼬투리 하나에 씨앗이 딱 하나밖에 안 들어있다. 그래서 꼬투리 열매도 나중에 요게 갈라지겠죠. 요쪽하고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튀어나오는데 열매 하나에 씨앗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쌀이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건 쌀이나무는 열매 하나에 씨앗이 하나였는데 여기에 해변쌀이도 마찬가지죠. 해변쌀이도 보면 같은 쌀이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 하나에 씨앗이 하나다. 열매가 요만한데 씨앗도 하나가 딱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비쌀이는 열매 하나에 많은 씨앗이 들어있다. 여기 열매 하나에 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칸칸칸칸이 해서 많은 씨앗이 들어있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나무 종류들의 잎을 보면은 잎은 쌀이나무의 잎은 이거 쌀이나무입니다. 요 쌀이나무인데 쌀이나무의 잎은 이렇게 꽃자루가 꽃자루 아니고 잎자루죠. 엽병이라고 하는 잎자루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잎자루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잎자루에서 잎이 하나, 둘, 셋, 세 개씩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자루에 잎이 세 개가 달려 있고 잎자루에 잎이 세 개씩이 되어 있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삼출겹잎이라고 합니다. 잎이 요게 한 개밖에 없고 요게 없으면은 겹잎이 아니라 혼잎인데 이것은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겹잎이라고 하고 잎은 세 개씩만 모여 있기 때문에 삼출겹잎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쌀이나무이고 또 해변쌀이도 마찬가지죠. 해변쌀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자루가 있고 잎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삼출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삼출엽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요 땅비쌀이는 그 잎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죠. 땅비쌀이는 이렇게 보면 요게 이렇게 전체가 잎이 하나인 거죠. 잎이 하나인 이러한 잎을 요거 잎 하나, 여기도 잎 하나 이런 잎들을 우리들은 깃골겹잎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자로는 우상보겹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깃골겹잎인데 이 깃골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깃털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고 중심축이 있고 축 옆에 털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깃이라고 하죠. 새의 깃인데 그 새의 깃을 닮아 있는 꼴을 하고 있다 해서
깃골 모양의 겹입이 나타나는데 요 겹입에서 요 잎 하나 조금 전에 쌀이들은 잎이 3개밖에 없었는데 요것은 잎이 7개에서 11개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세어보면은 여기 2, 4, 6, 8, 10, 11 그래서 최고 11개까지의 작은 잎 요것을 작은 잎이라고 하는데 작은 잎이 11개까지 모여서 깃골을 이루는 겹입이다. 그래서 우상복엽이라고 하고 우상복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깃골겹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잎의 숫자가 많으면은 땅비쌀이인데 작은 잎의 숫자가 3개씩밖에 없으면은 요 뒤에다가 그냥 쌀이 또는 해변쌀이에서 쌀이 나무들은 다 이렇게 잎이 3개씩인데 요 땅비쌀이만은 7개에서 11개까지 되는 많은 잎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땅비쌀이는 쌀이나무하고 구별이 되고 열매의 모습도 많이 다르고 열매의 모습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많이 들어있으면 땅비쌀이고 다른 쌀이나무들은 열매 속에 씨앗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땅비쌀이와 쌀이나무들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